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세 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토론 시작해주세요.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문제, 그중에서도 주택 문제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온 국민이 이제 부동산에 의한 투기 이익 또는 투자 이익,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불로소득을 희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안은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내 집 하나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 투자하는 악마로 몰고 갔던 삐뚤어진 사고와 인식이 지금의 비극을 불렀습니다. 이런 부동산 국가주의와 악마적 불로소득론을 철폐하지 않는 한 온 국민이 고통받는 부동산 개미 지옥을 탈출할 길이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 많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저거는 아니 지금 국민들이 전월세 대란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어떤 좌절을 겪고 있고 이거를 저렇게 모르시나. 제가 경기도정을 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우리 국민들은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다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 방역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입니다. 어떤 방침을 정한다고 해서 따르지 않거나 나한테 손해되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실제로 방역이 성공하기 어렵죠. 저는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문제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과 적절한 규제가 있으면 사실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집에 웬만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 화성인가요? 거기에 민간 임대 아파트에 사람들이 새벽 12시, 1시부터 담요를 덮고 줄을 서가지고 혹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세가 몇 개라도 그거 선착순으로 그거 하려고 줄을 서가지고 있고요. 과천에 지식정보타운이라는 데인데 제가 보니까 그 3개 단지를 청약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535대 1인가. 역사상 제일 높은 최근에 이 청약 경쟁이라는 게 무슨 로또 당첨이다 이래가지고 이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청년과 서민들이 월급 모아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거의 멸종 상태입니다. 개발 이익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질 좋은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주택 정책의 목표여야 합니다. 네,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해법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서 임대하겠다라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이 무려 160만 세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인구 100만 규모의 30만 내지는 40만 정도를 수용하는 신도시 5개 분량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들이 임대 목적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외에 나머지 주택들은 사실은 새로 분양주택을 대량 공급하지 않아도 공급 부족 문제는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올라간 집값,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올라간 전월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완전히 무시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나 어떤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대책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정권, 그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주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정책에 반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도 없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감수하고 원리 원칙대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저는 정상적인 시장 경제로 되돌아갈 것이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적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죠. 이 정권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폭등만 초래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을 없애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그것도 중산층이 살만한 충분한 품질 높은 좋은 위치의 주택을 공급하면 뭐 굳이 집을 비싼 집 사지 않고 임대주택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국가가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전세 월세도 살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는 그런 저소득층, 빈곤층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가지고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의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주택 정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정책을 만들 때 99%까지는 완전한데 1% 또는 0.5% 정도의 빈틈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거기로 부동산 투기 압력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근원에는 정부 정책의 불신이 있습니다. 그 불신을 만드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또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싶다면 애꿎은 국민들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이 정권에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실세들의 불로소득부터 내놓아야 할 겁니다. 모처럼 두 분께서 같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이제 세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주거는 사는 곳이 아니라 사고 파는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이것도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우리들 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불편해도 좀 기다려라, 견뎌라, 참아라. 정말 참고 견디면 괜찮은 건지 이 자기 혼자만의 어떤 자기 가족과 함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 문제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정부가 주는 복지에 만족하고 평생을 살게 하고 부자는 눈치 보고 비난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 정권의 만행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이 정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 분의 의견을 토대로 가상 토론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세 분의 직접 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